그렇게 해서 여하튼 지금 시황 말씀을 좀 현안 얘기를 했고 시황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뭘 중요하게 보고. 그래서 시황을 굉장히 중요하게 숲을 보신다 말씀까지 들었고 그리고 투자 정보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종목이 선정이 됐어요. 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트레이딩을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 팀에서 트레이딩 하실 거 아니에요. 트레이딩을 할 때에 어떤 뭐 비슷하게 하시겠지만 혹시 좀 전해주고 싶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트레이딩의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아, 예. 그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네. 저는 이렇게 첫 상승, 첫 하락에 네. 이렇게 거래를 하자. 네, 약간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게 저희가 근데 리서치를 해서 이거 좋네. 그래서 보고 있는 거죠. 이거 네. 보고 있는데 뭐 다른 후보도 많이 있으니까요. 보다가 보면 이게 뭐 거래도 되면서 네. 이게 좀 유의미하게 첫 상승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사면 저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첫 상승도 하지 않고 아무도 안 보는데 사면 네. 나 혼자 들고 그냥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데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큰 자금이 들어오면서 첫 상승이 크게 일어났을 때 사면 어쨌든 주목은 한번 봐왔기 때문에 네. 소외의 위험은 낮고요. 이게 첫이란 말이 중요한 게 네. 처음에 할 때 뭐 좋나? 그리고 이렇게 슬슬 보기 시작하면서 이게 뭐 한 달을 공부하면 정확도는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이미 주가가 뭐 2배가 올랐어요. 그러면 그때 사면은 어떻게 보면 2배의 위험을 얻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첫 상승에는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쉬었다가 처음으로 올랐을 때 대신에 확신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저도 그렇죠. 예, 이게 다 확신이 가졌으면 이미 다 올랐을 테니까요. 예. 확신은 좀 부족하지만 저희가 먼저 공부해서 이거도 그래도 관심이 있었던 거면은 첫 상승에 한번 저희는 이렇게 발을 들여본다 약간 이런 말을 쓰는데요. 발을 들여보는 거죠. 발을 들여봐야 몸도 움직입니다. 결국은. 예. 그래서 처음에 발을 들여놓지 않으면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을 들여보는 첫 상승의 매매, 첫 하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회사가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평소에 있던 변동성 이상으로 첫 하락을 세게 탁 하면 보통 안 좋은 시그널의 시작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뭐 한번 또 그 다음에 첫 하락을 했을 때 못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또 반등을 줍니다. 예. 근데 또 변동성을 주고 또 변동성을 주기 시작하면 약간 이건 주도주 탈락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매도를 고려해야 된다. 약간 저는 이런 거를 조금 많이 보고요. 국내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매매가 좀 잦고 아무래도 뭐 좋은 데도 팔고 근데 그거를 막 K 셀올이란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 K 푸드, 뭐 K 화장품, K 셀온이 뭐냐. 그 해외에서 보면은 이게 뭐 좋은 실적이 나오고 가이던스까지 잘 주면 추가로 더 오릅니다. 예, 미국 시장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났더니 뭐 시간에 플러스 15% 뭐 이렇게 났는데 우리는 좋은 건데 이상하게 나는 몰랐어. 이미 올라 있어요. 이미 올라 있는데 열심히 하거든요. 한국 사람들. 열심히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올라 있다가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딱 나왔는데 막 별로 안 오르거나 뭐 좀 빠지기도 해요. 이거를 한국에만 있는 셀온 현상. 그걸 판다. 그때 딱 판다. 그거죠. 예. 왜냐면은 받쳐줄 수급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나 먼저 이게 먹었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 그 사전에 오른 거를 먹고 튀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그달의 성과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그거 싫어합니다. 우리도 미국식으로 가자. 그래서 좋은 게 그날 셀온이 나와서 5% 빠지더라도 오히려 더 사자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좋은 게 나왔을 경우는. 어차피 우리도 점차 아까 말씀하신 그 기계가 매매한다 그랬잖아요. 알고리즘이 늘어나고 외국인 투자가 비중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좋은 거 있으면 그날 셀온이 나와도 또 누가 사줍니다. 이게 진짜로 좋은 거면. 왜냐면 내년에 좋아지고 후년에 좋아지는 회사를 발표했다고 판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게 나올 때마다 셀온 하면은 뭐 거래 비용만 많이 들고 몇 번 하면은 주도주 포트에 갖고 있는 게 없게 돼요. 이거 다 팔아먹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표현하기에 매일매일 이기는 것 같으나 매달 매년 지는 전략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저도 굉장히 여러분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첫 상승과 첫 하락. 저는 이제 윌리엄 오늘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제 책에도 대부분 다 이 내용이 있는데 일단
첫 상승이라 하더라도 첫 하락이라 하더라도 평소와 다른 의미 있는 상승 하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었든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뭐 10%씩 뜨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수급에서 뭔가 큰 그렇죠. 주체가 수급에서 찍힙니다. 주체가 이제 그냥 막 때려 사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참 솔직히 고백하면은 저도 이게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참 그런 생활을 하셨던 김 대표님이 이걸 정말 훌륭하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해내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오늘 진짜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다른 말씀보다 이게 지금 저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와닿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 책에는 보초병이라는 얘기를 써놓거든요. 그래서 내가 1,000만 원씩 살 거면 100만 원씩은 무조건 사야지. 걔를 보면서 뭘 할 텐데 그거를 이거 오늘 떴어. 그럼 내일 사야지. 뭐 또는 뭐 좀 더 지켜봐야지. 이러면 이제 그것도 잊혀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경험치로를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실제로 하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들은 많지 않아요. 그 첫 상승에 쫓아가고 첫 하락에 그냥 내려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걸 조금씩이라도 보초병을 하던 뭐 일부를 사던 이걸 하는 훈련을 다시 한번 김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지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좀 느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종목들이 쭉 있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이라고 하는데 뭐 어쩔 때는 현금만 있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다 살 때도 있고 또 비중도 다 다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 보통 일반적인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저 아까 말씀드린 벤치마크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비중을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 20%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비중이 있잖아요. 그 비중이 있고 근데 이게 20%인데 저희가 좋게 보면 25%를 산다 예를 들어. 그리고 나쁘게 보면 15%를 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장 비중을 놓고 가감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 벤치마크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부분이 저희 나라 뭐 펀드나 뭐 이렇게 뭐 기관 일임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에서 크게 이렇게 막 뭐랄까요, 이렇게 잘못될 가능성은 좀 적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큰 종목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근데 대신에 이 방법은 어떻게 보면은 뭐 시장이 떨어지면 어느 정도 같이 떨어지게 되고요. 시장이 뭐 좋을 때도 뭐 크게 또 수익이 나지는 않을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이거보다는 뺄 건 확실히 빼고 넣을 걸 확실히 넣기 위해서 이 전체 시장에서 먼저 종목부터 찾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은 숲을 보는 방법으로 좋아할 만한 섹터를 3-4개를 고릅니다. 섹터가 왜 3-4개냐? 이 한 개 섹터에 몰빵을 하면 그 섹터 맞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이거 완전 뭐 다시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릴 것도 감안하고 또 그다음에 로테이션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3-4개. 그렇지 뭐 10개면 뭐 다 사는 거니까 그것도 의미가 없고요. 3-4개 정도를 고르고요. 그 섹터에서 그 섹터가 뭐 이렇게 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화장품, 음식료다 뭐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왔다. 그럼 반도체에서는 뭐 하이닉스 고르고 화장품에서 실리콘2를 고르고 음식료에서 삼양식품을 골랐다. 이렇게 이제 주도주를 고르는 거죠. 제일 세게. 제일 세게란 거는 이익의 상승이 제일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뭐 제일 싼 거보다는 이익의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그건 아주 큰 회사일 수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시총 뭐 몇천억짜리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 제일 높은 거 위주로 탑픽을 정해서 제일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하나 고르면 종목이 줄줄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뭐 하이닉스 하나를 둘러싼 뭐 수많은 밸류 체인이 뭐 납품하는 거 뭐 사가는 데가 다 나옵니다. 그거를 그 중에 좋아 보이는 회사들을 이제 깔고요. 그러면은 포트폴리오 어느 정도 구성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 개별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개별주도 해야 되니까 이제 모멘텀이 있는 개별주를 뭐 게임 뭐 이런 데서 보통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회사들을 이제 그런 회사들은 저는 보통은 10% 미만으로 개별주를 넣어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여기서 추구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펀드 매니저들은 돈의 금액에 상관없이 종목은 우리들 개인 투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개인 투자 중에서도 종목을 백화점식으로 쫙 깔아놓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거하고 펀드 매니저하고는 다르죠.
그분들은 아마도 못 팔아서 갖고 있는 분이 훨씬 많을 거고, 매니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바꾸죠. 굉장히 빠르게. 되는 놈은 계속 가져가지만, 아닌 건 굉장히 빠르게 쳐내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좀 종목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좋아 보이는 섹터가 3-4개가 있다. 요즘에 좋다고 하는 게 뭐 조선 뭐 좋다라고 하고, 뭐 화장품, 이게 실적 나오는 걸로 본다면 만약에, 화장품 보고, 뭐 음식료 보고, 그리고 또 뭐 반도체, 방위산업 있고, 방위산업 중에서 또 요즘 보니까 뭐 철도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가 4개 섹터가 되면 4개 섹터에서 2개 종목 하면 또 8개잖아요. 사실 8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일부 종목들 하고 그러면 일단 10몇 개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는 금액이 커도 종목을 많이 하지는 않는 스타일로 여태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다칠 때 엄청 크게 다쳐가지고 상당히 저는 힘들게 주식 투자하는 편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 김 대표님이나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아 정말 이렇게 하면 시장을 비트하면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도 상당히 들고, 그리고 이렇게 사면 크게 다치지 않죠. 그렇죠. 크게 다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이제 들었는데요. 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어려울 때 저는 대한민국에서 딱 한 사람한테만 전화를 해봐요.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여러 번 전화를 하지만 그 친구 말을 제일 신뢰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업계를 떠났어요. 원래 애널리스트였다가 업계 떠나가지고 일반 회사 들어가가지고 뭐 CFO로 있는데, 그 친구가 예전에 이렇게 큰 펀드 매니저 활동도 했어요. 애널리스트 하다가 펀드 매니저도까지 한 경력이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병창아,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똑같은 개념으로 해야 된다. 우리 무슨 얘기냐면, 지금 말씀을 김 대표님이 그랬어요.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100억이 있으면은 큰 돈이니까 분산을 막 해가지고 종목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1,000만 원이면 돈이 작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1,000만 원 보통 한 종목 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1,000만 원이라도 100억처럼 똑같이 그런 개념으로 해야지만 된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하지는 않는데, 많은 분들이 그 조언을 많이 주시고 그 방법을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제 실제적으로 방송을 떠나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고 싶고, 저도 스스로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 나이 벌써 30년 지났는데 아직도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좀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렇게 하니까 종목이 여러 개를 깔려 있으니까 첫 상승에 막 가는 걸 내가 사줄 수 있는 거예요. 어찌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12개가 있는데 내가 이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걸 샀어. 얘가 좀 살다가 내가 실패하더라도 이 나머지가 있잖아. 근데 내가 종목을 2개뿐이 안 해. 근데 이거 샀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으니까 못 사는 거 아닌가. 심리적으로. 제가 지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현타가 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섹터가 한 4개 정도. 근데 4개를 저는 다 주도 섹터를 고르려고 하는 거죠. 뭐 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지금 같으면 뭐 그런 게 들어가도 바이오, 방산 뭐 이런 게 들어가도 이렇게 막 4개를 골라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오늘 예를 들어 제가 화장품이 있었으면 뭐 뭔가 뭐 힘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만 다른 데서 또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매니지가 되면서 일단은 멘탈이 이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말씀 나누면서. 그럼 이 중에 하나가 잘못됐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안투스에 다 몰빵을 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하루의 손실이 너무 커요. 특히 지난 며칠 같은 경우 하루도 막 20% 손실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20% 손실이 나버렸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버텨야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몇 개의 컨셉을 한 몇 개를 가져가면 그 컨셉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 막 하락이 세게 나올 때 다른 섹터가 버텨준다면 이거를 뭐 요즘 맨징이란 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맨징이 된달까요? 뭐 이렇게 이 섹터를 팔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픈 손가락을
아픈 손가락을 자르려면 손가락이 한 4-5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손가락이 하나인데 내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도 이제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나 또 저도 좀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분들은 목표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근데 매니저분들의 이런 어떤 습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좀 좋은 편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그런 패턴을 갖고 계신 분들은 BM을 추정해서 BM보다 일정 부분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일단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또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아까 첫 하락 나올 때 확실히 판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이제 그게 위험 관리의 한 측면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개인사들이 그런 걸 많이 안 하실 텐데 과거에 2021년, 2022년에 내려오는 동안에 삼성전자도 그랬지만은 뭐 인터넷 쪽 그때 떴던 아까 예를 드셨던 네이버나 아니면 카카오나 뭐 이런 거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줍줍하자고 줍줍이란 말이 왜 그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맨날 줍줍이란 말을 했고 2차전이 떨어질 때도 그랬고 항상 줍줍이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손절매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잘 못하겠어요. 개인 투자들은 아마 그런 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펀드 매니저로서 펀드를 큰 돈을 운영하시면서 그런 위험 관리에 심리적인 또는 기계적인 어떤 방법론을 확실히 갖고 있는 철학이 있는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과 어느 정도 통하지만 네. 이렇게 이사님도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 악재로 하락하는 거는 저는 일단은 손절매를 합니다. 예. 악재로 하락하는 거는 그날 손절을 하면 사실 그 가격이 뭐 낮은 가격일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뭐 빠지면 반등하잖아요. 근데 반등을 생각하면 못 팝니다. 그래서 악재로 떨어진 건 내일 반등하더라도 일단 팔고 대신에 이런 생각하죠. 이 돈으로 더 좋은 거 사서 메꾸자. 예, 이 같은 걸 갖고 메꾸려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 안 되는 거는 손절하고 더 좋은 걸 사서 더 빨리 수익을 내서 이 손실을 메꾸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면 손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험 관리에서 저는 저 개별 주식 관리도 중요한데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 관리인 것 같아요. 이 포트폴리오에서 이 섹터가 이익 흐름이 제일 좋은 sek터로 계속 옮겨가는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섹터 로테이션을 엄청 이렇게 또 빠르게, 그러니까 심하게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섹터에서 소외되지 않고 섹터가 소외되지 않으면 종목이 약간 약해도 덜 수익이 나는 거지 손해가 나지는 보통 않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가는데 반도체에서 제일 별론 걸 갖고 있다. 그러면은 아쉬울 뿐이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섹터에서 뭐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힘들 수 있거든요. 섹터를 맞게 간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크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부분은 이제 강세장, 약세장 판단인 것 같아요. 시장의 가치. 이게 어떤 섹터가 빠질 때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동조화돼서 시장이 빠져요. 그게 이제 보통 약세장의 시그널로 올 때 막 그런 게 이 동조화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동조화돼가지고 한 번에 시장이 빠질 때 이때 어떻게 하냐인데 이 약세장을 정말로 맞으면 이거는 지수가 최소 20에서 뭐 50%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로 50% 이상 손실이 나면 이걸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50이 손실 나면 100을 내야 되고 뭐 75% 손실 나면 뭐 300%, 400%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좀 피해야 된다. 이걸 결국 우리가 막 끝까지 버티자 이런 뭐 말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런 말 생겼고 막 워렌 버핏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막 끝까지 버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0년도에 그런 말이 있었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분이 갖고 있는 주식은 약간 성향 자체가 좀 달라요. 포트폴리오 보시면 코카콜라도 들고 끝까지 버틸 수 있겠죠. 콜라를 갑자기 안 먹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변동성이 10배 갔다 막 10분의 갔다 하는 주식을 갖고 같이 버텨보자 하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게 안 맞는 거고 또 생각보다 그 회사도 미국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되게 강하게 매매를 해요. 이번에 뭐 애플을 반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버티는 것 같지만 그분이 좋은 걸 골라서 수익을 많이 내고 실현하는 거지 또 실현할 때는 또 막 과감하게 실현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무조건 버티기만 하는 건 아니다. 뭐 약세장 대응도 엄청 잘 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약세장을 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약세장을 피하는 방법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게 진짜 제일 얕은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은 먼저 어떤 시그널이 있는지
이게 아주 안 알려주진 않거든요. 예, 예. 조금씩은 알려줘요. 그렇죠. 하지만 무시되고 있죠. 예, 예. 무시되고 있지만 예. 위험한 것에 대해 나올 때 예. 그 시그널을 잘 보다가 예. 그 먼저 팔면 보통 그게 꼭지인 가능성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꼭지를 어떻게 딱 맞추겠어요. 그렇죠. 오르는 예, 장에서. 그러다 또 뭐 팔았지만 또 오른 경우도 예, 있죠.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이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정도만 계속 인지하고 있다가 예. 아까 말씀드린 시장이 한번 시그널을 줄 때 예. 시장이 아 이건 이제 떨어질 거야 할 때 예.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주거든요. 예. 그런 거래하시는 변동성이 딱 커질 때 예. 그럴 때 아픕니다. 왜냐하면 예. 그 날은 변동성이 크다. 즉 저의 손실도 큰 날이죠. 예. 예. 근데 약간 힘들 것 같은 그런 손실이 처음 난 날을 예. 많이 줄이는 게 예. 과거에 경험적으로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 이렇게 확실히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경험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뭐 소두의 말씀을 이 방송하면서 말씀을 나눴지만은 우리 월요일 날 마이너스 10% 가는데 목요일 금요일 날 다 파셨다니까 일단 남들보다는 10% 15% 먹고 나온 거잖아요. 너무 축하드리고 거기에 돈 맡기신 분들은 그날 딱 보면서 김 대표님 대단하시구나. 또 새롭게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뭐 그분들은 좋겠네요. 해야겠네 이제. 하지만 저도 이 세상 어려울 때 같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더 잘해야죠. 그렇죠. 제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들으면서 제가 오늘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는 건데 여러분께 뭐 실시간으로 한번 해봤으니까 질문도 한번 듣고 이런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은 정리하는 좀 차원에서 몇 가지를 더 질문을 드릴 건데요. 한 가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김 대표한테 맡기는 수도 있겠죠. 뭐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주시고 본인이 직접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좀 좋을까라는 걸 좀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주실까요? 이게 사실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게 뭐 저희가 무슨 뭐 행동 경제학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손실을 확정짓기가 싫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이게 샀다 팔았다를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손실이 누적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이제 버티기로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안 해도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돌아올 수 있어요, 분명히.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뭐 삼성전자 같은 데만 봐도 뭐 반도체 사이클이 몇 년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버텨서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크에서 다시 피크 오는데 2, 3년이 걸리면 그 사이에 수많은 또 기회가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한 종목만 산 게 아니라면 이게 어떤 두 개를 샀어요.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잘 돼요. 이거는 그냥 별 생각 없이 샀는데 뭐 은근히 이제 흐름이 자꾸 올라요. 자꾸 저에게 수익을 줘요. 근데 하나는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 일정 폭이 넘어가면 이건 버티게 되고 이 수익 난 거를 이걸 팔아서 이걸 메꾸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수익이 났기 때문에 편하게 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 10% 났네. 근데 좀 갖고 있는데 힘겹게 그 10%가 나는 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막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수익이 막 너무 잘 나요. 그거 절대 팔면 안 돼요. 대부분 이게 막 10배짜리 시작이 10배짜리 실 가능성이 있어요. 10% 20% 왜 이렇게 쉽게 나? 이거 뭐 며칠도 안 됐는데 막 누가 엄청 공부해보고 내가 산 것보다 20%나 더 주고 비싸게 막 사고 있는 거잖아요. 강한 돈으로. 이게 나중에 2배, 3배 가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손실은 짧게, 수익이 너무 어디 찾아봐도 다 나오는 얘기긴 한데, 원론적인 얘기. 너무 원론적이긴 한데요.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관 투자자들 매매가 잘못된 부분이 많고요. 어쩔 수 없는 그 행태가 있어요. 근데 잘못된 부분이 많지만, 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배울 만한 부분은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쪽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좋았던 거를 팔아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 거를 계속 사들어갑니다.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손실도 엄청 하지만 그래도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그래도 이제 뭐 좋은 게 좀 포트에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곳에 있어야 된다. 결국 이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론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이니까 그 말씀을 또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맨날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야지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주식 투자는 많이 안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하자면 우리 맨날 얘기했듯이 석박사분들, 경제학 박사들 다 돈 벌어서 되는 거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익을 내는 분들은 그들의 어떤 다른 독특한 어떤 철학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인사이트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공부해서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행동경제야, 행동투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내 심리적인 것을 어떤 다독거려 가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오늘 김 대표님이 펀드 매니저들의 생활 그리고 투자 방법 이런 것들에서 많이 말씀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트라움 자산 운용의 대표님을 갖고 운용 일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뭐 개인 투자들도 일임해서 운용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뭐 예. 참고로 지금 교보증권 TV에서 하는데 우리 교보증권의 고객들 계좌들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움 자산 운용에서 특별히 어떤 다른 노하우 또는 철학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잠깐 좀 언급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그 시장 전체적으로 개인 투자분들을 이렇게 고객을 모신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 5월 정도부터 뭐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약속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뭐 제일 좋은 주식을 뭐 발굴하고 뭐 최고의 수익을 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뭐 그거 뭐 사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약속을 드렸던 부분이 그 기간 중에 하락장이 오거나 제가 잘못해서 빠질 수도 있고 그럴 때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 이거는 약속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7, 8월 하락장에 7, 8월 하락장에 왔을 때 많은 부분 비중을 줄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때 저 약속도 지켜야 되고 또 저도 또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려울 때 이제 매도를 하고 그래야 또 다음 주도주를 또 다시 살 수 있잖아요. 예. 이 내려올 때 버틴 거랑 올라갈 때 오르는 게 또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때는 저의 위험 관리는 위험 관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막 파생 상품 이용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죠. 롱숏 펀드가 한때 유행했었죠. 근데 롱숏 펀드를 해보니까 숏 잘못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시험이 예. 훨씬 어려워요. 예. 그래서 롱숏 이것도 간접적인 방법들인 거죠. 근데 직접적인 방법은 주식을 안 좋을 때 파는 겁니다. 예. 맞죠. 숏을 더 많이 쳤는데 롱이 더 떨어져서 손실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식을 다 판 사람을 손실하게 할 방법은 심도 불가능. 이건 없습니다. 예. 이건 주식을 파는 것이 위험 관리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설명할 때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주식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면 해야 될 때는 항상 주도주에 최대한 가깝게 가 있겠다. 약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어가려고 하고요.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는 한 가지 상품을 시작했으면 10년, 20년 하고 싶습니다. 이게 운용사들이 이거 팔았다가 시류에 맞게 저거 팔았다가 이거 팔았다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일단 이 일임 상품 시작했다면 이거를 계속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해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면 이제 둘째, 셋째 이게 복리로 쌓이면 한 번에 100%, 200% 수익을 내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복리 수익이 사실 진짜 큰 수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한 분을 만나면 10년, 20년을 가서 그 복리가 정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일 유명한 피터 린치 같은 분들이 많은 분은 아시는 얘기지만 그분이 그렇게 엄청난 수익을 냈는데 1년에 120%씩 낸 게 아니더라고요. 30%씩 13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1400%가 됐었나요?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요. 예. 저희가 매년 열심히 해서 장기간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회사가 되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큰 돈을 운용해 보셨고 그리고 현재도 적지 않은 돈을 운용하고 계시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을 일임으로 운용하시는 건 이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돈을 벌어서 오래 가고 싶다 이런 이제 포부를 말씀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자산운용사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꼭 자산운용사만이 아니더라도 이제 펀드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한때 이제 유명세를 타서 큰 돈을 왕창 들어와서 막 조 단위로 들어와서 한때 굉장히 유명세를 날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그런 데들을 우리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아까 말씀하신 피터 린치처럼 결국 나중에는 유명인이 됐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고객과 함께 꾸준한 수익을 계속 내서 서로에게 그냥 좋은. 왜냐면 계속 수익이 났으면은 어느 해 안 좋아도 계속 전체로는 계속 수익이 난 상태로 가는 그런 펀드가 꿈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하실런지는 본인 김 대표님의 생각이시겠지만 이제 후자 쪽으로 하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이제 좋은 운영사가 되었으면 하고 또 응원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잠깐 언급을 주셨지만 우리 교보증권에서 세미나도 몇 번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이 트라우마 자산 운용에 지금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제 관심이 있으신 이런 분들은 연락처 정도는 우리 스태프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을 좀 주셔서 한번 그분들께 세미나를 하든지 아니면은 또 같이 참여를 해서 또 돈을 좀 아낄 수도 있고 이런 기회도 될 수 있도록 한번 연락처도 한번 남기고 서로에게 좋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제가 공부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요청이나 또 뭐랄까 상황이 있으시다면은 글쎄요, 제가 작년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한 2차례 정도 했죠. 근데 올해는 못하고는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의 뭐라 그럴까요? 지지가 있다면, 지지가 있다면 같이 한번 세미나도 한번 해보고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방송을 했지만, 오늘 직접 운영하시는 펀드 매니저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얘기가 됐고, 저도 너무 좋아요. 얘기가 되고, 그리고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니까, 여러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시간 정도가 넘었는데, 너무 긴 시간, 그리고 너무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말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시고, 오늘 그냥 끝낼까요? 예. 너무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저도 어려운 시장이지만 열심히 하고 같이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개인 유튜브도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개인 유튜브도 하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더 궁금한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정을 해서 커피 쿠폰을 증시톡 라이브 방송 때 한 번 더 초대해서, 그때 답변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거 답변 드리고, 또는, 커피 쿠폰도 선물로 우리 스태프분들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질문 주시면 커피 쿠폰 주면은 좋지 않아요. 질문에 답변도 듣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보증권 TV 공식 채널인 머니텐을 아껴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주시고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짜증나고 화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같이 잘 해보자고 응원을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잘 녹화하니까요. 잘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보면 빨리 해야지 여러분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크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태프분께도 제가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